네, 안녕하세요. VIP 자산운용의 유튜버 최준철입니다. 2달 만에 영상으로 다시 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빴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내외 기업들 많이 이제 탐방 다니고, 특히 이제 중국을 2번을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현장에 가야 좀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아마존 주식을 샀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나 댓글들, 그리고 가치투자 카페들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드디어 버핏이 가치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손 들고 성장주를 이제 드디어 샀다. 거 봐라. 이제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다. 가치투자 시대 끝났다. 이런 식의 좀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이런 오해를 한번 제가 좀 풀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제 영상 주제를 잡게 됐고요. 결국에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성장주와 가치주는 결국에는 이렇게 따로 내려온 것 같지만 이제 한 엉덩이에서 만나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이런 존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버핏다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런 섹슈얼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 PBR 주식을 사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성장을 기피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성장주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성장주 하면은 뭔가 환상적이고 섹시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제품이 나오면은 병도 다 고치고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이런 이제 재료에 많이 매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소위 좀 테마주에 가까운 이런 성장주들은 몇 가지 함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들어도 섹시하기 때문에 성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각하던 미래가 오지 않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큰 돈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좀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에서의 성장주,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부자도 많이 양산을 하지만 그 실패자들도 많이 양산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성장주를 원하느냐? 물론 산업이 성장하면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도 저희 유심히 봅니다. 예를 들면 수액제가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대한약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산업 성장과 기업의 성장을 동일하게 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저희는 성장의 요소가 훨씬 더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산업은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경쟁자가 갖고 있던 몫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경우, 즉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팔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투자했던 무학 같은 경우에 경남에서만 소주를 팔다가 부산에서도 소주를 팔게 되는 경우, 이것도 거창한 해외 진출은 아니지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핏이 버크셔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다른 회사들을 인수해서 그 매출과 이익을 우리 기업의 자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본 배치를 잘하는 경영자들이 만들 수 있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꼭 매출과 이익이 아니더라도 잉여현금 흐름으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서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을 늘리게 되는 경우에도 주주의 몫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성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밀한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이 이런 성장의 요소들 중에 한두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짧고 가파른 기울기의 성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실현이 진짜 현실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래가 당장 오지 않더라도 이 스토리에 동의해서 나보다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 주면은 그것이 또한 성장주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테마주들이요, 그 원했던 미래가 오기도 전에
가파른 상승과 가파른 폭락을 동시에 짧은 시기에 경험하는 그런 궤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저희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다소 좀 낮더라도 예측 가능하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가 가능했던 것도 뭐 콜라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런 배경을 깔고 있기보다는 10년 뒤, 20년 뒤에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콜라를 더 많이 소비할 거다라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가지고 코카콜라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기에 저희가 이 회사는 성장주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동서라는 주식을 발굴했을 때 당시에는 커피 산업이 지금처럼 커질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LCD, 브라운관이 LCD로 다 바뀐다든지 이런 스토리에 더 열광했지 커피 아이디어에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뭐 10년 전에 아모레 투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품 산업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한다 이런 스토리가 좀 더 지배해서 그때 많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정작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이것들이 완전히 다 현실에서 보여졌을 때입니다. 근데 또 저희는 그런 시기에는 많이 투자를 하질 않죠. 그만큼 주가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가치 투자들의 성장주에 대한 접근은 참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테마주에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요. 이런 섹시한 스토리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테마주에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봤을 때 조금은 더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성장의 요인들을 판단해서 그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성장주인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세계 정세 속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중 분쟁이 이제 조금 더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의 트윗 한 방으로 상황이 완전 돌변해 버렸습니다. 야, 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또 종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해결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측 가능한 성장주들 이런 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업의 역사, 주식의 역사 이런 것들의 책을 상당히 많이 읽는데 30년대는 30년대대로 70년대대로 90년대대로 늘 이 세계는 많은 이슈들과 주가를 한 번에 끌어내리는 그런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동향들은 뭐 뉴스로만 접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계속 해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 더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투자를 지속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